로마 대화제는 서기 64년에 로마를 폐허로 만든 화재 사건을 말한다. 화재는 6일 동안 이어졌고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후대의 사가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단정한다. 그 이유는 네로가 안티움에 있었기 때문에 불을 지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안티움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 도시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실로 어처구니 없는 추론이다. 네로는 로마의 황제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서기 64년의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 로마는 폭군의 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중심에서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당시 로마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의 주택들은 다층 구조로 지어졌다. 이런 주택을 인술라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빌라나 저층 아파트와 같은 형태다. 인술라는 목조 건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였다. 좁은 거리와 복잡한 골목은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거나 불길을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서였을까? 놀랍게도 서기 6년에 로마에는 소방대가 있었다. 이 소방대를 비길레스라고 불렀는데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로마 전체를 집어삼킨 대화제임에도 정확한 기록은 많지 않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불은 막시무스 극장에서 시작되었다. 상점에 쌓아놓은 물건들에 옮겨붙은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거세진 화력은 주변의 건물들로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이 황급히 불을 끄려고 하자 몇몇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며 불을 끄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불은 거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골목은 매우 좁고 미로처럼 복잡하였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넘어지는 자가 속출하였다. 자욱한 연기로 인해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로 골목은 지옥으로 변했다. 네로가 사람을 시켜 불을 질렀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모두 소문을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 그래서일까 역사가들은 네로의 방화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좁은 골목길과 목조 건물, 인구 밀집도 등 화재의 취약점을 고려해도 로마 화재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불은 순식간에 로마 전체로 번졌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방화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목조 건물이라고 하여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방화범들은 불을 지르고 나서 사람들이 불을 끄지 못하게 막아야 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소문이 사실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네로는 자신의 천재적 예술성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네로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로는 그런 시민들이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졌다. 네로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더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세워진 로마의 중심에 자신의 황금 궁전을 세우려고 하였다. 네로는 로마를 재건하기로 결심한다. 네로는 트로이가 함락되고 불타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는 로마를 불태워버리기로 한다.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알려지면 로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한다. 멀리서 화재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오는 황제를 보면 시민들은 자기에게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기 64년 7월 18일, 네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안티움의 별장에 있었다. 어둠이 깔리자 그는 초조하게 전가를 기다린다. 드디어 로마에서 전령이 왔다.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황제는 로마로 마차를 달린다. 네로는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궁정 옥상으로 달려간다. 온 세상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로가 감탄을 한다. 아, 불타는 로마여, 내 걸작 중에 걸작이구나. 네로는 리라를 연주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부른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이재민들을 임시로 머물게 하였다. 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밀의 가격을 대폭 낮추어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네로의 노력과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화재 6일째인 7월 24일, 마침내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상황은 네로의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도 3개 구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집을 잃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장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다. 네로는 불안해졌다.
그는 시민들과 똑같이 자신도 피해자가 되기로 한다. 사흘 뒤 황제 근위대장인 티겔리누스의 정원에서 죽었던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 불길은 여러 공공건물로 옮겨 붙었다. 제국의 자부심이던 베스타 신전과 주피터 신전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리고 네로의 궁전도 화마가 덮쳤다. 이제 네로도 화재의 피해자가 되었다.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네로는 여러모로 조급해진다. 켜켜이 쌓인 분노를 분출시킬 재물이 필요하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떠올린다. 로마는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 그런데 신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거부할 뿐 아니라 황제를 신격화하는 전통도 따르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당연히 그들을 싫어했다. 화재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곧 사실이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로마인들의 분노는 이제 오직 한 곳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다. 네로는 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온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네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길을 걷다가 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기독교인들로 감옥은 넘쳐났다. 당시 기독교는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었다. 잡혀온 기독교인들은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밝혀야 비로소 고문을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나면 재판을 받게 된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네로는 공공행사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축제에 익숙한 로마인들은 처형을 축제처럼 즐겼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인 탄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기독교인들은 불타는 횃불처럼 화형에 처해졌고 그들 중 일부는 맹수들에게 던져졌다. 네로는 축제를 하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였다. 사람들은 잔인한 처형을 보며 즐거워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대화제의 속죄양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숙명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알았고 순응하였다. 네로는 로마의 재건을 서둘렀다. 너무나 촌스럽고 지저분해서 늘 허물고 싶었던 로마였다. 그 로마가 지금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네로는 대규모 재건 계획을 발표한다. 좁은 거리는 넓히고 목조 건축물들은 석조 건물로 대체될 것이다. 네로는 자신의 비전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새로운 로마가 탄생하면 시민들은 자신을 칭송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로는 자신의 황금 궁전을 짓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은 2배로 늘어났다. 황금 궁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불에 타 소실된 광대한 지역이 궁전의 정원이 되었다. 그곳은 로마 시민들이 살았던 땅이었다. 도시가 완성되어 갈수록 시민들의 의심은 깊어져 갔다. 로마 시민들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불어난 세금 때문에 불만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다. 오직 네로만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칼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심이 돌아서면 모반이 싹트기 마련이다. 피소는 자신이 황제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네로의 암살을 계획한다.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와 몇몇 장군들이 암살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하인의 밀고로 발각된다. 피소와 세네카는 강제 자살형에 처해졌다. 네로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로마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 갈바의 반란은 네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반란군이 로마로 진격해오자 네로는 측근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간다. 그러나 체포가 임박하자 체념하고 자살을 하였다. 일설에는 네로가 독살에 대비해서 평소의 독약을 조금씩 먹으면서 내성을 길렀다고 한다.
그런 네로가 독약으로 자살을 하였으니 그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다.